수업 시작할게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원리학기 할 건데, 자, 원리학기가 사실 실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애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얘 이자 계산하는 거야. 이자 계산하고 이거 가지고 돈이 얼마 저축되고 이런 거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의 문제를 다 원리학기라고 하는데, 위에 공식 보지 말고 바로 밑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그냥 정리를 하면은 너희는 문제들 다 공리법으로 풀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전리법은 그냥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나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뭐 1032번하고 1034번을 너희가 풀고 쌤이 뭘로 할 거냐면은 1033번하고 1035번 두 개를 내가 풀어줄게. 연이율이 6%고 1년마다 공리로 해가지고 A1씩 5년 동안 정리할 때 5년 말의 원리학기로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공리라는 말의 의미부터 파악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0%잖아. 그러면은 니들이 100만 원을 넣어놨어. 그러면은 복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100 곱하기 이자율이 10%면 1.1만큼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00 곱하기 1.1이 첫 번째 해에 돈이 저장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100만 원 곱하기 1.1이 2년째 되면 1.1만큼 이자가 또 붙는 거거든요.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한 게 복리고요. 달리는 한 번 이자 계산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달리인데, 달리는 너희 문제 풀 때 안 나오니까 다 복리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1년 봐봐. 예를 들어서 저 5년 동안 넣는다 했잖아. 그러면 1년 초가 있고 1년 말이 있어. 자, 그럴 때 이 A1이라는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쓸게. 1년 초, 1년 말, 2년 초, 2년 말. 그 다음에 3년 초, 3년 말. 우선 이렇게만 해보자. 자, 그러면 이게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에 내가 1년 초에 A1을 넣었어. 그러면은 이자율이 연이율이 5%라 했잖아. 그 이자 수학 세계관에서는 이자가 언제쯤 붙는다고 하냐면, 연이율일 때는 한 6월쯤에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월 이율일 때는 한 10월쯤에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1년 초에 A1을 넣었어. 그러면 1년 말에는 이자가 5% 붙을 거야.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1.05가 될 거예요. 자, 복리라는 거는 돈을 넣어놓으면 얘가 가만히 썩히는 게 아니라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자가 붙는다 했어. 그러면은 2년 초에는 똑같이 A 곱하기 1.0일 건데, 한 2년째 한 6월쯤에 이자가 붙을 거니까 얘는 A 곱하기 1.05의 제곱이 되는 거다, 얘들아.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3년 초에는 이자가 안 붙어서 A 곱하기 1.05일 거야. 근데 이제 또 한 6월쯤에 이자가 붙으니까는 A 곱하기 1.05의 세제곱이 되는 게 지금 첫 번째 해에 넣은 돈이다. 자, 두 번째에도 돈을 넣을 거 아니야. 언제 넣을 거냐면 2년 초에 두 번째 해에 돈을 넣겠지. 왜 얘는 A 거야. 설명 듣고 적어. 처음에 A였는데 한 2년 초 6월째쯤에 A 곱하기 1.05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자가 안 붙어서 A 곱하기 1.05고, 여기는 A 곱하기 1.05의 제곱이 되는 게 2년째 넣은 돈이 되겠지. 자, 3년째 넣은 돈은 첫 해 A였어. 3년 초에 A였다가 한 6월쯤에 이자 붙으니까 A 곱하기 1.05가 되겠다. 여기까지 납득되세요, 얘들아? 이게 지금 저축을 하는 방법이거든. 근데 맞다. 이거 약하게 해준다 했었지.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 3년 말이 아니라 이 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년 말,
5년 말이 됐을 때 돈들이 얼마나 쌓이는지 물어보는 게 원리합계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4년 말에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a 곱하기 1.05에 4제곱이 되고 a 곱하기 1.05에 5제곱이 되겠지. 첫 번째 줄의 돈은. 두 번째 줄의 돈은 4년 말에 1.05 곱하기 3제곱, 그 다음에 a 곱하기 1.05에 4제곱이 돼 있을 거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1.05에 3제곱이 돼 있을 거야. 자, 4년 초랑 5년 초에도 돈 넣을 거 아니야. 4년 초에 넣었던 돈은 여기가 a였으면 여기가 a 곱하기 1.05고 여기는 a 곱하기 1.05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년 초에 넣은 돈은 여기가 a였어. 그러면 a 곱하기 1.0으로 바뀌었겠지. 6월쯤에 이자가 붙으니까. 그럼 문제에서는 돈이 얼마나 쌓였냐고 물어보는 게 원리합계라 했잖아. 그러면은 돈은 이렇게 쌓여있을 거란 말이야. 5년 동안 내가 저축한 돈이. 그러면 얘는 초항이 a인 게 아니라 초항이 a 곱하기 1.05야. 초항이 a 곱하기 1.05의 상황이고 공비가 1.05고요.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5개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r 빼기 1분의 초항인 a 곱하기 1.05에다가 1.05에 5제곱 빼기 우리가 원하는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0.05거든. 0.05랑 1.05 나누면 21이야. 그래서 21a에다가 보통 항상 괄호안에 얘가 얼마인지 써져 있단 말이야. 얼마나 써져 있냐면 1.3이라 써져 있으니까 1.3 빼기 1이야. 그래서 21a 곱하기 0.3이니까는 6.3a가 정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항이 a 곱하기 1.05가 된다는 거. 그냥 a가 아니야. 이거 적어봐. 다 적어. 이거 그림도 그려야 돼. 어느 쪽 넘어가지 마. 다 적어야 돼. 이거 특히 동호회 알겠지? 어느 쪽 넘어가지 말고 다 적어. 이거 33번인 거 알지? 수호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 세계관에서는 이자가 한 6월쯤에 붙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연일 때는. 월일 때는 10월쯤에 붙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원리학기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 쌓인 돈 다 합친 걸 보고 원리학기라고 하니까 돈이 얼마 저축됐느냐라는 거야. 맞아. 지워도 되니? 지워도 될 때 말씀하세요. 이거 중에 원리학기 제일 어려운 거야. 공식적인 대수에서 수열 파트 자체는 쉬운데 원리학기는 어렵거든. 그러니까 원리학기는 수열 파트에서 손해컵, 그러니까 대수 자체에서 손해컵 풀 정도로 어려운 파트니까 이해 안 된 것은 질문해야 돼. 그러니까 수열은 쉬운데 원리학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학기는 돈 문제라서 항상 너희가 돈 문제 가지고 어려워했잖아. 중학교 2학년이나 뭐 중학교 2학년 때도 뭐 저기 뭐 이자가 붙었다가 다시 빠졌다가 했을 때 손해 안 보려면은 이자율이 몇 프로 해야 되냐 이런 문제 나오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려워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 연장선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원리학기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려우니까 잘 받아야 돼요. 제일 밑에 쪽에서 색깔 위에 이 신분 A는 바로 1.3 빼기 1 왜냐면 얘가 1.3을 써져 있거든요. 넘어갈게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바로 1035번으로 넘어가. 자 1035번하고 1033번의 차이가 뭐냐면 1033번은 첫 번째 줄에 매년 초라고 돼 있지. 초에다 동그라미 쳐놓을래? 초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1035번은 매년 말이거든요. 말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을래. 초고 1035번은 매년 말이라고 동그라미 쳐놔. 야 그래서 쌤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수학 세계관에서는 이자가 6월쯤에 붙고 월 이율일 때는 15일쯤에 이자가 붙는다고 했거든. 야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봐봐. 매년 말에 돈을 넣어. 그러면 여기 초 라인이 싹 다 지워지고 나서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냐고 지금 물어보는 상황일 거 아니야. 여기 지워버리고 문제 지워버리자. 자 그러면 얘는 매년 말에 돈을 넣어. 처음에 내가 A1을 넣었어. 그럼 이자가 1.05니까는 2년째 말에는 A 곱하기 1.05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년 말에는 A 곱하기 1.05의 제곱이 돼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년째에는 A 곱하기 1.05의 세제곱, 5년째 말에는 A 곱하기 1.05가 4제곱이 지금 첫 번째에 넣은 돈이야. 그치? 그리고 두 번째에 넣은 돈은 처음에 A였어. 여기는 A 곱하기 1.05가 돼 있을 거고 얘는 A 곱하기 1.05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A 곱하기 1.05의 세제곱이 되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넣은 돈은 2년 초 한 6월쯤에 이자가 붙으니까는 여기 말 될 때 이자가 붙는 거야. 말에 넣었으면 이자 안 붙으니까 2년째 말에는 그냥 A1으로 읽는 거고요. 자 그러면 3년째 넣은 돈은 여기가 A였으면 A 곱하기 1.05의 1승이 될 거고 여기가 A 곱하기 1.05의 제곱이 되겠지. 4년째 말에 넣은 돈 여기가 A였으면 여기는 A 곱하기 1.05일 거고 5년째 넣은 돈은 A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원리학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원리학계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세요?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 초항이 A 곱하기 1.05고 공비가 1.05가 항의에서 5개였다면은 여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초항이 A고 공비가 1.05고 항의에서 5개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1.05 마이너스 1분의 A의 1.05의 5승 빼기 1 이렇게 되거든요. 얘 0.05니까는 0.05는 20분의 1이란 말이야. 동호야 집중해. 1.0 얘 0.05니까 20분의 1이야. 그러면은 20A에다가 1.05가 아까 1.3이었으니까 여기 0.3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6A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차이가 보면은 매년 초에 넣었을 때는 A 곱하기 1.05가 초항이었다면은 매년 말에 넣었을 때는 A가 초항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필기하십시오. 그래서 연초인지 연말인지가 중요해. 문제 풀 때 돈을 넣는 시점이. 왜냐하면 15일이나 아니면 6월쯤 이자가 붙으니까 초항이 달라지거든. 나머지는 다 똑같을 때. 윤서 이해돼요? 여기가 제일 어렵다. 다 적었니? 덜 적은 사람? 동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이거는 앞에 문제야. 앞에 문제 거다. 알지? 해도 되죠. 아, 그래도. 1075만 한다.
자, 1075번에 매년 말에 20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이자율은 1.04%래. 그럴 때 10년째 말에 적립금액 원리할게 물어봤거든. 그냥 얘가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매년 200만 원씩 저축했을 때 얼마 쌓이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돈을 넣는 시점이 중요하다 했잖아. 수학 세계관에서는 연일 때는 6월쯤에 이자가 붙고 그다음에 월일 때는 15일쯤에 이자가 붙으니까는 매년 말에 넣었으면은 그 해에는 이자가 안 붙는 거야. 맞죠? 그러면 처음에 있던 초항이 그러면 200이고 그다음에 공비가 1.04 있고 그다음에 n이 10인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풀면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r-1분의 초항인 200에다가 1.04에 10승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될 거야. 자, 그러면 1.04 이거 계산하면 0.04인데 0.04는 25분의 1이거든. 25분의 1에 200에 1.04의 10승 얼마냐면 교재에 1.48이라 됐으니까 얘는 1.48 빼기 1 이렇게 되거든요. 야, 그러면 이거는 200 곱하기 25 곱하기 0.48이죠. 그러면 얘는 200 곱하기 25 곱하기 100분의 48이야. 얘 약분하면 2지. 그러면은 50 곱하기 48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면 240, 2300 되겠다. 얘기하십시오. 수야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아니요. 우선 진도 먼저 나가버리고 나서 너의 문제 풀 시간 줄게. 시간 좀 많이 남았거든. 넘어가도 돼요? 덜 좋은 유서 덜 좋아하니? 덜 좋은 사람 있어? 없으면 148초까지 진도 나갈게. 자, 148쪽에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가 새로 나오거든요. 이거 읽을 때 시그마라고 읽을까요? 뭐 시그마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거야. 뭐 시그마 썩하고 뭐 이런 거 많잖아. 너 그 생각했지, 민아. 그래서 시그마라는 표현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우선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을 할게. SN은 우리가 정의할 때 A1, A2, A3 이렇게 해가지고 AN까지 합을 SN이라고 정의를 했었어. 근데 얘가 문제점이 뭐냐면 수열이 한 개일 때 그냥 SN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수열이 여러 개일 때는 그러면 B1부터 Bn까지 합이라든가 C부터 Cn까지 합은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열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열의 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시그마라는 아이고 시그마라는 아이는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 A1, A2, A3 해가지고 AN까지 합은 어떻게 쓰냐면 시그마는 쓸 때 이렇게 쓰거든.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AT라고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K 자리에다가 1부터 N까지 집어넣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계속 해보자. 만약에 B1, B2, B3 해가지고 BN까지 있으면 얘는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BK라고 적으면 되겠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표현법에 따라서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A1, A2 해가지고 A99까지로 더하라고 했다 쳐봐. 그럼 얘는 시그마
K 대신에 L이라고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L이 1에서 99까지 AL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보통 K로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L로 써도 되고 K로 써도 되고 상관없는데 보통은 시그마 K가 1에서 99까지 AK가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선 여기까지 적어볼래? 그래서 얘는 지금 수열 위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시그마라는 표현이 새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응. 너 어? 그냥 기호의 약속이야. 그래서 B1부터 Bn까지 여기에 B1, B2, B3, Bn까지를 BK라고 쓰고 K가 1부터 N까지다 이런 의미거든요. 특별히 이거 증명이 아니야. 기호의 약속이지. 해도 되니? 동호야? 자 그러면 1103번 보자. 1103번에서 5의 10제곱 5의 11제곱 5의 12제곱 해가지고 5의 21제곱까지 더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얘는 10 더하기 1이야. 얘는 10 더하기 2고 얘는 10 더하기 잠깐만 9 더하기 다시 할게. 얘는 9 더하기 1이고요. 얘는 9 더하기 2고 얘는 9 더하기 3이고 해가지고 9 더하기 12까지 되겠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그마 K가 1에서 12까지 5 곱하기 9에 5의 9 더하기 K승이 되겠어. K자리 1 집어넣으면 10, K자리 2 집어넣으면 11, K자리 3 집어넣으면 12 해가지고 K자리 12 집어넣으면 21까지 이렇게 됐죠? 해도 돼요? 해도 돼? 자 그래서 1번, 2번 원큐로 설명할게. 이게 1번이고 2번이 시그마의 성질인데 지금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다. 해도 되지? 자, 바로 설명할게.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AK 더하기 BK라는 거는 정리하면은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B3 이렇게 해가지고 AN 더하기 BN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얘들끼리 합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들끼리 묶으면은 A1, A2, A3 해가지고 AN까지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1부터 B2, B3 가지고 BN까지 또 따로 묶으면 B1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해가지고 Bn까지 묶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지금 더하기 따로 이렇게 쪼갤 수 있지. 그 다음에 앞에 친구는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AK고요. 뒤에 친구는 K가 1에서 N까지 BK라서 이렇게 시그마는 쪼갤 수 있다. 이해됐죠? 자, 얘 쪼갤 수 있고 잘 봐.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도 똑같아. 여기 플러스인 게 지금 다 마이너스면 여기 하나 얹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가운데 기호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되겠지? 여기까지 적어요. 자, 3번 봐봐. 3번 잠깐만 덜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 이거 C 있잖아. 그치? C 있으니까 똑같이 이거 이유 써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시그마 안에 숫자 C가 있었던 거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 EA는 2 곱하기 시그마 AN하고 똑같다 이런 의미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야. 할 됐지? 자, 그러면 이유는 되게 단순해.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CAK는 써보면 CA1, CA2, CA3 이렇게 해가지고 CAN까지 쓸 수 있는데 이거 C로 묶으면은 A1, A2, A3 이렇게 해가지고 AN까지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그마로 쓰면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AK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 곱하기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AK가 되는 거고. 잠깐만 하나 더 할게. 주의할 게 있어. 지금 더하기 빼기 되고 숫자에 상수 있으면 끄집어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AK 곱하기 BK가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BK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얘는 전혀 다른 아이야. 그냥 숫자로만 놓고 따져도 그냥 숫자 3개로만 놓고 따질게. A1, B1, A2, B2, A3, B3가 지금 왼쪽 아이고요. 오른쪽 아이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곱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B3가 되는데 얘는 되게 완전 다른 거인 거 너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같지 않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됐지? 적어놓으세요.
이거 하고 나서 너희 문제 풀 시간 줄게. 한 문제 풀고 해도 되지? 아, 잠깐만 이거 이거. 해도 돼요? 자, 요거 지금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C가 CN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주의해야 돼. 너희가 아마 문제 풀 때 이런 거 많이 할 거야.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K가 1에서 10까지 2 이렇게 됐으면 얘를 2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아니야. 왜 아니냐면은 시그마 K가 1에서 10까지 2라는 거는 2라는 수열이 10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항도 2, 두 번째 항도 2, 세 번째 항도 2 해가지고 마지막 항까지 2인 아이가 딱 10개 있는 상황이라서 2 곱하기 10이니까 20이라고 계산을 해야 돼요. 알겠지? 앞으로 니들 잘 틀릴 거야.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이유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지? 시그마 K가 1에서 0까지 C라는 거는 첫 번째 항도 C, 두 번째 항도 C, 세 번째 항도 C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항도 C인데 얘가 정확하게 n개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C 곱하기 n이라서 CN이 정답이 돼야 돼요. 끝. 얘기하십시오. 해야 되니? 111 3번. 자, 1113번 보면 얘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다 쪼개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냥 방정식 마냥. 그래서 x가 있고 y가 3인데 x 빼기 3y 얼마냐 물어보면 그런 상황이거든.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놓고 따져보면 k가 1에서 10까지 ak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시그마 k가 1에서 10까지 bk에 시그마 k가 1에서 10까지 1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친구 1 아니라 했어. 1이 아니고 얘는 1 곱하기 10이라서 10이라고 했지, 이 친구.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2 빼기 9 더하기 10이니까 답은 3이다. 진도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숙제는 등비수열까지 낼게요. 남은 시간 동안에 등비수열 다 풀면 됩니다. 알겠죠? 우선은 저기 원리합계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이거 하고 나서 이건 적어야 돼.